자, 안녕하세요. 스포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자, 영어 영역. 자, 오늘은 제 15단원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요, 문단 내 글의 순서 파악하기 시간입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글의 순서 파악하기 유형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문의 주제를 바탕으로 글의 순서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주제를 바탕으로 글의 순서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자. 이 붙여 읽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주어진 내용이 이렇게 있고 A, B, C로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얘기는, 그렇죠? 원래 붙어 있던 것을 이렇게 흐트러 놨으니 다시 붙여봐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붙여봐라. 그러면 원래 붙여 읽는 연습이 잘 돼 있으면 알아서 달라붙는 것이 눈에 보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독해 연습을요. 그래야지만 이런 것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전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주어진 내용은요, 당연히 이제 주제를 나타내고 있겠죠. 이게 그냥 글의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성립을 하니까요. 이 주제를 바탕으로, 자, 이렇게 다 떼어서 섞어놓은 단락을 제대로 붙여봐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 주어진 내용에서 우선적으로 소재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이 소재의 연결성에 집중하여서 각 단락을 연결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잘 돼 있나, 붙여있는 연습 이거 잘 돼 있는지 이거 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소재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명시적 단서, 눈에 뻔히 보이는 단서라는 얘기가 되겠죠. 각종 대명사라든가 연결어 등등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하셨던 거, 이런 거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근데 난이도가 높은 지문의 경우는요, 바꿔쓰기, 패러프레이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꼬리 물기라는 유형상의 풀이 방식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실 때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의 답이 뭐 B, A, C였다고 할게요. 근데 선생님 B, C, A는 왜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뭐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명시적 단서가 뻔히 보이는데 못 찾는다 치면 그냥 여러분이 못하는 거지만은, 얘는 명시적인 단서도 없어. 그런 게 없는데 A하고 C여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꼭 이 순서만 맞고 이 순서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꿔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락을 나눌 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제 뭐 일반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장 쉬운 난도라고 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의 답이 B, A, C였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지우고 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문제가 B, A, C였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B, A, C의 형태였다고 쳐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문장이 이렇게 있고, 문장이 이렇게 있고, 문장이 이렇게 있겠죠. 단락이 이렇게 이게 대놓고 나눠질 텐데, 이게 왜 문제가 어려워지냐면요, 단락을 다시 얘기를 했을 때 문제를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져 있었던 글이 있었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대놓고. 근데 출제자들이 단락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거를 한 문장 이제 한 단락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 단락 안에 있는 문장들은 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이렇게 잘라서 내버리게 돼버리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원래 한 단락에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 이게 뭐 당연히 붙어 있으면, 한 단락 내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되게 잘 보이겠지만은, 이걸 멀찌감치 원래 되게 잘 달라붙어 있었던 애를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 띄워놓게 되면은, 띄워서 다른 데다 갖다 놓게 되면은 이 연결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인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바꿔쓰기라고 하는 거,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꼬리물기라고 하는 거,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뭐 어떤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뭐 빨간색으로 끝났다 치면, 그 다음 단락의 문장의 초입도 빨간색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관계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것을 살짝, 내용은 같지만 살짝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여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놓는 것은 이제 꼬리물기에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 자체도, 이 꼬리물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붙여서 읽는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빈칸 추론에서 가장 많이 연습이 잘 돼 있어야지만이 돼요. 왜냐?
이 빈칸 추론에서 그러니까 빈칸을 땅 뚫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 앞에 있었던 문장이나 뒤에 있었던 문장, 바로 직후에 있는 문장의 일부를 살짝 바꿔서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복성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 추론 다음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렇죠. 이런 빈칸을 통해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붙여 읽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 말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꿔서 써놓은 말도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제 이 평가를 했으니 그럼 이제 이렇게 다 떨어뜨려 놓을 테니 이렇게 다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도 이런 명시적인 단서와 바꿔쓰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순서를 제대로 잘 파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유형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평상시 붙여서 읽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제목, 요지,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하는 이 대입학 유형들이 꼼꼼히 연습이 대입학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붙여 읽기라고 하는 독해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런 데서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은요 실제 예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꼬리물기라고 하는 거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으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끝난 말을 이어받아야 되고 이렇게 끝난 말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전형적인 이제 글의 순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다. 명시적 단서라고 하는 거, 대명사 연결어 등 매우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만 이런 건 그냥 대놓고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정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항상 의식을 하시고 연결 순서를 정하셨으면은 검산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자, 그러시면 내용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형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격 매기기래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격 매기기 가장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형태가 뭐냐면요. 어떤 형식인데 어떤 행태인데 called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해요. used by lawyers. 어떤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는 거래요. 자, 근데 여러분 contingency pricing을 이걸 실전에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학생은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이게 쉬운 말은 아니니까. 이거 뭐죠? 국어 비문학 지문으로 이거 우리말로 싹 바꿔서 국어 비문학 지문으로 여러분한테 내도 그렇게 쉽게 읽힐 수 있을 만한 글은 아니에요. 그럼 이거 우리말로 도대체 못 바꾸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걸 극복을 할까? 그렇죠? 그냥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외래어로 취급하셔야 돼요. 외래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말로 무슨 의미로 내가 해석을 해서 무슨 의미로 내가 이 지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외래어 취급하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텔레비전을 텔레비전이라고 부르지 그걸 가정용 화상 수신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 버스를 버스라고 하지. 바퀴가 4개 이상 달린 대형 운송수단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 야, 너 집에 올 때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니? 버스 타고 왔지. 너 집에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니? 바퀴가 4개 이상 달린 대형 운송수단을 타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질문은 뭐에 대한 얘기다? 변호사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contingency pricing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뭘 바탕으로 한 가격 방침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격 방침이래요. 그런 거부터 하시면 되겠죠? 자, A는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씩 한 달러씩 읽어보시면 그렇죠?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인과. 그래서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outcome, only a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그렇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일 때만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누가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다 인과관계가 성립도 안 되잖아. 더더군다나. 그럼 A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B 봅시다. By using contingency pricing. 소재는 하나 나왔어요.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은요, ensure that 이하를 보장을 받는데요. They pay no fees. 걔네들 돈 안 낸다. Until they receive a settlement. settlement라고 하면 어떤 판결을 나타내게 되겠죠. 합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들이 이제 어떤 판결이나 어떤 뭐가 되겠죠. 합의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이 변호사 얘기 나오고 의뢰인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소송이 딱 될 때까지는 변호사한테 돈 안 내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언제쯤 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이건 지금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그냥 가격 방식, 그냥 가격 매기기 방식이야라고 하는 컨틴전시 프라이싱에 대해서 소개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컨틴전시 프라이싱을 사용을 하면은 손님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의뢰인들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걔네들이 판결 끝날 때까지 돈 안 내도 돼. 이게 내용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C를 봅시다.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 되겠죠. 이거는 major way, 주된 방법이다. Personal injury, that personal injury and certain consumer case are billed. 그렇죠. 어떤 뭐 개인적인 상해라든가 어떤 뭐 소비자에 관련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청구되는 뭐 그런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가격 방식이다는 얘기 되죠. 그러면 컨틴전시 프라이싱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나머지 것들보다는 좀 더 그쵸 소재를 이건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거니까 소재의 연결이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잘 들어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C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달라붙는지 B가 달라붙는지만 여러분 결정을 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C를 정독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는 여기서 A는 지금 뭐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고 B는 컨틴전시 프라이싱을 사용을 해서 얘네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In this approach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접근법으로 로이어들은요 변호사들은요 여기 지금 변호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오고 있죠. 변호사들은요 not receive fees 수임료 안 받는다는 얘기죠. or payment 언제까지요? until the case is settled. 그렇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법정 다툼이 이거 법정 다툼 뭐라고 해야 돼? 소송이라고 할게요. 그 소송이 그렇죠? 이 완전 이제 정리가 될 때까지 소송이 이제 끝날 때까지 돈 안 받는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they are paid. 근데 소송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the case is settled. 소송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은 소송이 끝나야지만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돈을 어떻게 받는다? 퍼센티지 오브 머니를 받는다는 얘기죠. 일부를 받는다. the client가 받는 돈의 일부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클라이언트가 받는 돈의 일부를 받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Personal Injury and Consumer Case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뭐 일종의 뭐 상해 뭐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소비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피해 보상 같은 거. 그래서 뭐 보상 같은 거 받을 거 아니야. 뭐 그거의 일부를 뭐 받든가 뭐든가 하겠죠. 대충 예상을 해봤을 때. 자, 그래서 outcome. 그렇죠? 이 고객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있을 때 고객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고객들이 그렇죠?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뭐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얘기잖아. 그런 보상을 받아야지만이 얘네들의 이 변호사들이 퍼센트 받은 돈에 클라이언트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내용 자체가 뭐란 얘기다? 이 내용 자체가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잖아. 그렇죠? 잘 보세요. therefore라고 하는 문장을 읽었을 때 왜라고 질문을 해서 거꾸로 돌렸을 때 앞에 있는 말과 달라붙으면 되는 거죠. 왜냐? 이 therefore 이하가 이끌고 있는 것이 결과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이 원이니까 이러이러하다.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클라이언트들에게 유일한 결과만이 compensated 보상된다. 즉 왜라고? 클라이언트들이 받는 돈의 일부를 러위어들이 받으니까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럼 CA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럼 CA가 있는 보기. B는 뭐란 얘기죠? 상대적으로 C보다는 적절치 않은 보기니까 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를 끝까지 읽지 않아도 세 단락을 전부 다 읽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검사한 차원에서 이게 확실히 맞는지 A 다음에 B가 달라붙는지 꼬리 물기를 통해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이제 입장에서는요,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이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부분적으로요. 왜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은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unfamiliar with and possibly intimidated by the law firms. 그렇죠? 어쨌든 뭐 이런 법률 회사랑 법률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법률 회사한테 대해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저 왜 돈 안 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들이 되겠죠. 클라이언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당연히 높은 수임료가 되겠죠. They may take years to settle. 그렇죠. 몇 년 동안이나 걸칠지 모르는 그렇죠. 이게 소송이 몇 년 동안 진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수임료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이거 정말 많이 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렇죠. 그 소송료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컨틴전시 프라이싱을 사용하면요, 이 사람들은 뭐하다? 이렇게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죠. They pay no fee until they receive settlement. 그렇죠.
이게 확실히 케이스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돈을 안 내도 된다. 내용상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장 큰 두려움을 이렇게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해소할 수 있구나 라고 내용상의 전개가 되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소재 연결성에 주의하라고 했었죠. 소재 연결성. 근데 보세요. 뒤에 거 보시면은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of contingency pricing, contingency pricing의 이러한 예와 다른 예들을 보자면은요, economic value of the service,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어떤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재가 다른 소재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재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소재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컨틴전시 프라이싱에 대한 얘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여 단락서부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B가 어디에도 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거는 A하고 C는 전부 다 컨틴전시 프라이싱에 관련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소재로 바뀌기 시작을 한다? 그렇죠. 어떤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B가 어디에도 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맨 끝에 말고도. 그렇죠. B가 중간에 와도 이런 소재랑 겹치지 않죠. B가 맨 처음에 와도 얘 소재랑 같이 겹치지 않죠. B가 맨 처음에 와도 이 소재랑 같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B가 맨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재 연결성을 바탕으로 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작년 수능에서 엄청나게 많이 틀렸었어요. 사실상 이게 아마 오답률 아마 한 2, 3위 정도에 들어있었을 거다라고 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자, 그건 여러분이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지금 이게 간단하게 예제를 풀어드렸지만은, 자, 이런 연결어들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적 단서 활용을 하셔야 되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물론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스타일의 패러프레이즈를 바탕으로 한 꼬리물기는 아니지만은, 내용상의 연결이라고 하는 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으니, 그 다음과 이 다음의 내용을 이 마지막의 내용을 받아줄 것이 각 다음 단락의 첫 번째에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꼬리물기라고 하는 이 유형상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러한 유형상의 특징, 풀이 방식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붙여있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시면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개념 강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개념 강의 이외에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1번부터 3번까지 여러분 풀이하시고요. 세 지문씩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당연히 해설 강의 참조해서 당연히 여러분 독해 방식 차이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고, 자, 그러시면 15단원 다 끝나고 나서는요. 자, 주어진 문장에 적합한 위치 찾기. 자,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진도 이어 나갈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